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대학 선배의 친구이고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선배 결혼식 피로연 때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누군가 자꾸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그 남자와 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빤히 쳐다보자 그 남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있다가 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제 눈에 그 표정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혼자 피식 웃었죠. 그랬더니 잠시 후 그 남자는 제 옆으로 다가와서는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 자리 많이 어색하시죠? 저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혹시 답답하시면 밖에 바람 쐬러 같이 나가실래요? 안에 공기가 너무 답답한 것 같아서요. 그 남자와 전 피로 현장 밖으로 나왔고 첫 만남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는 그 사람이 몇 번 만났던 사람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피로연이 끝나는 줄도 모르고 한참 동안이나 이야기를 했고 잠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선배는 저 녀석 여자 많다며 농담처럼 슬쩍 한마디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배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천하의 바람둥이더군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저 다정하고 친절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저뿐 아니라 어떤 여자에게나 친절했고 은근히 여자들이 와서 붙더라고요. 그런 문제로 여러 번 다퉜습니다. 왜 항상 애매하게 행동하냐? 왜 다른 사람이 오해하게 행동하냐 했더니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게 싫어서 그래. 상처받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래서 좋게 좋게 끝내고 싶어서 그래. 내 마음 이해하지? 정인아, 사랑해. 그 남자는 저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 밀었다 끌어당겼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귀재였죠. 왠지 이 남자 선수 같다, 바람둥이 같다 생각은 들었지만 저는 이 남자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람둥이 인간이 본색을 드러내고 말더군요. 그날은 회사에서 우리 팀이 유일하게 바이어와 계약건을 성사시킨 날이었습니다. 다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그냥 갈 수 없다며 다 같이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처음부터 달리기 시작했죠. 기분 좋게 술이 돌았고 기분 좋게 다들 적당히 취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니 그 남자가 미친 듯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오늘 회식 있어서 술을 마셨어. 그런데 술 마시고 나니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나 보러 와줄래요? 술 많이 마셨어? 응, 꽤 마셨어. 나같이 예쁜 애인 술 마시고 택시 타고 가다가 어디 잡혀갈까봐 걱정 안 돼? 응, 걱정 안 돼.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당신 찾으러 갈 거니까. 이 남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하고 전화 끊고 바로 달려왔는지 정확히 40분 후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저는 그날 밤 은근히 로맨틱한 시간을 기대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빠져나왔고 제가 이 남자 차에 타려는 순간 뒤에서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윤 씨, 가는 길까지만 나도 좀 태워주면 안 될까? 나도 지금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말이야. 그게 우리는 가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쩌지? 저는 대충 둘러서 거절하고 남석 씨에게 그냥 가자고 눈치를 보냈는데 이 남자 옆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태워드려야죠. 정연 씨 직장 동료신데요. 이 눈치 없는 인간이 남의 속도 모르고 회사 사람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다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안 된다 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은정 씨와 함께 남석 씨 차에 탔죠. 그런데 댁이 어디세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정윤 씨 집에서 저는 조금 더 가야 하니까요. 정윤 씨 내릴 때 같이 내려서 지하철 타고 가면 돼요. 여자분을 어떻게 길거리에 아무데나 내려드려요. 너무 멀지만 않으면 태워드릴게요. 저희 집은 마포예요. 어머, 정말요? 저도 마포 살아요. 저는 합정이요. 홍대 근처에 살아요. 엄청 가깝네요. 어머, 정말 그러네요. 오늘 정말 제가 운이 좋네요. 그럼 죄송하지만 마포까지만 신세져도 될까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둘이 아주 죽이 척척 맞더라고요. 이 남자를 부른 사람도 저고 이 남자 애인도 전데 두 사람은 저를 먼저 내려주고 둘이 집까지 함께 가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은정 씨 먼저 내려주는 게 좋겠다고 했죠.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시각이 벌써 11시가 넘었잖아.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도 잡혀있고 마포까지 갔다가 잠실까지 다시 가기가 좀 그러네. 사실 아까 자려고 누웠다가 전화 받고 나온 거거든. 은정 씨는 내가 잘 모셔다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먼저 들어가. 정윤 씨도 내일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 하잖아. 저는 둘이 보내기는 찝찝하다고 나 먼저 안 내릴 거라고 버티고 싶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볼일 보고 뒤 안 닦은 것만큼이나 찝찝한 기분으로 차에서 내렸고 두 사람이 탄 차는 저를 내려주자마자 도망치듯이 골목길로 빠져나가더군요. 저는 억지로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찝찝한 기분이 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둘이 함께 가는 걸 말리고 싶은데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죠. 남석 씨와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는 만났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남석 씨는 잠깐 짬을 내어 나를 만나러 왔고 우리는 차에 앉아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일 때도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석 씨가 저한테 조금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연락도 예전 같지 않고 전화 통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더군요. 남석 씨는 인사이동을 앞두고 회사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곧 시험도 있어서 바쁘다고 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죠. 대기업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승진하기는 더 힘든 곳이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남석 씨를 많이 이해해주고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불안감은 커져가면서 저는 자꾸만 남석 씨에게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매달리면 안 된다. 매달리는 쪽이 버림받게 되어 있다는 연애 철학이었지만 상대가 밀어내면 매달리고 싶은 것이 사람 본능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불안감이 점점 자라나고 있을 때 남석 씨 차를 타고 갔던 은정 씨가 저한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하더군요. 남석 씨는 잘 지내지? 그때 나 태워주셨는데 고맙다고 말로만 떼었잖아. 나중에 내가 밥을 사든 술을 사든 할게. 셋이 한번 보자. 그때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 넘겨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남석 씨가 요즘 너무 바빠서 나하고 둘이 만날 시간도 없다고 얘기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은정 씨가 눈을 반짝이면서 묻더라고요. 어머, 왜? 많이 바쁘대? 남석 씨, 혹시 좋아하는 여자 생긴 거 아니니? 아무리 바빠도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그런 티를 안 낸다고 하던데. 남자들은 잘생기면 인물값 한다? 그런 남자들은 옆에서 정신 못 차리게 꽉 잡고 있어야 해. 정신 못 차리게 어떻게? 아, 너 순진하구나? 남자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 한 가지밖에 없잖아. 나는 남석 씨 보니 어떤 걸 좋아하는지 딱 알겠던데. 정윤 씨는 아직 파악 못했나 봐?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은 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석 씨한테 그랬죠.
당신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제 양쪽 어깨를 잡고 저를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얘기하더군요. 정인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너에게 충분히 와닿지 않았나 봐. 내가 부족해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할 만한 그릇이 아닌가 봐. 우리 서로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우리 헤어지기라도 하자는 거야? 아,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잠깐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거야. 자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정인아, 이 마음속엔 너뿐이야. 그러면서 이 남자는 저를 안아주고 제 등을 다독여주고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남자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5통쯤 하니 문자가 오더군요. 시간을 좀 갖자.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그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시간을 갖자는 말은 곧 이별 통보였고 그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 했지만 저는 세상이 끝나는 듯 슬펐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실수가 잦았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은정 씨가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전 그 순간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저는 은정 씨에게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나 아무래도 남석 씨와 헤어진 것 같다고. 남석 씨가 시간을 갖자고 하는데 내 연락을 받지도 않고 이제는 문자도 보내지 않는다고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솔직히 결혼하고 애 낳고도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쩌겠어. 만나다 끝까지 가면 인연인 거고 아니면 인연이 아닌 거지. 남석 씨가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나 보네. 내가 보니까 남석 씨 마음 완전히 돌아선 것 같은데? 정윤 씨도 그만 남석 씨는 잊어. 다른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힘내. 분명 나를 달래주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석 씨가 마음이 변한 것도 맞고 마음이 변한 이유가 여자 때문인 것도 맞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마음은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8개월쯤 흘렀을 겁니다. 은정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 얘기를 저는 은정 씨가 아닌 팀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은정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결혼식 즈음 휴가를 낸 상태라 업무 분담을 해야 할 것 같다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제가 은정 씨랑 둘도 없는 절친은 아니지만 그동안 회사에서도 꽤 친한 사이였고 남석 씨 일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적어도 저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다는 말도 전혀 없었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전혀 없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살짝 배신감이 들더군요. 저는 은정 씨한테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는데 은정 씨 결혼 언제 한대요? 언제더라? 아, 여기 청첩장 있다. 팀장님이 건네주는 청첩장을 열어보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을 어떻게 쉬는지 까먹은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 정남석, 신부 유은정. 저는 몇 번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친 것들. 어떻게 그럴 수가. 사람을 가지고 놀았어. 내가 어떤 심정인지 알면서 날 바보로 만들었어. 온몸이 떨리고 이가 갈렸습니다. 바람둥이 새끼, 여우 같은 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대로 돌려줄게. 내가 괴로운 만큼 니들도 피눈물 흘려봐. 저는 퇴근 후 남석 씨에게 문자를 찍었습니다.
남석 씨, 잘 지내지? 소식 들었어. 결혼한다며? 은정 씨랑. 사실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 남석 씨가 은정 씨랑 결혼한다고 해서 말이야. 그런데 축하해 주는 게 맞겠지. 축하해. 남석 씨는 너무 멋진 사람이고 내가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라서 남 주기는 정말 싫지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해. 두 사람 잘 어울려. 잘 살길 바랄게. 문자를 전송하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더군요. 잘 지냈지?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바람둥이가 자기를 떠나보내려는 여자를 그냥 그대로 놓아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럴까? 나도 오랜만에 남석 씨 보고 싶다. 남석 씨는 아주 친절하시게도 우리 집 앞까지 저를 데리러 왔더군요. 저는 불과 몇 달 전 우리가 사랑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차에 올라탔고 그는 달콤한 목소리로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남석 씨는 저에게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묻지 않고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칵테일 집으로 방향을 잡더군요. 술 한 잔 하게? 응, 그래도 되지? 나 오늘 한 잔 하고 싶네. 칵테일 바에 도착했을 때 남석 씨는 뭔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긴 했지만 그건 그냥 형식상의 웃음일 뿐이었습니다. 뭔가 일이 있다 싶어 저는 전화기에 녹음기 앱을 켜놓고 물었습니다. 좋은 일 앞두고 표정이 어두워. 좀 심란해 보여. 그러자 남석 씨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아무 말도 없이 술 한 잔을 다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괴로운 듯 말을 꺼내더군요. 정윤아, 나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청첩장까지 다 돌려놓고. 왜? 무슨 일 있었어? 나 이 결혼 너무 안 내킨다. 갑자기 너 배신하고 벌 받은 건지 은정이 임신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진짜 조심했는데. 망치로 머리 한 대를 맞은 듯 멍하더군요. 응? 임신? 남석 씨는 지나칠 정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하는 사람인데 임신이라니. 제가 너무 멍해서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그럴 리가 없거든? 정인아,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그런데 임신이래. 아기가 벌써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자기도 어쩔 수 없다나? 낳고 키우는 수밖에 없대. 그러면서 빨리 날 잡자고 하는 거야. 아니, 어쩌다 그랬어. 결혼도 하기 전에.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여자한테 코 꿰인 거야? 아무래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날 너 데리러 간 날, 너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내 옆자리로 옮겨 타더니 그때부터 일이 잘못됐어. 그날 어떤 유혹이 와도 그냥 나는 바로 집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은정이가 너무 섹시하게 다가와서 나도 모르게 그날 은정이 그녀는 작정하고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더군요. 이미 남석 씨에 대한 정보는 저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던 상태고 내심이 이 남자가 탐났던지 기회다 싶어 그날 남석 씨 차에 탄 것이었습니다. 은정이는 당시 만나고 있던 애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애인은 내팽겨치고 내 애인한테 달라붙어 여시짓을 했던 거였죠. 그날 두 사람의 로맨틱한 분위기가 좋았겠죠. 그러니 그 후로 이 나쁜 놈도 저한테는 바쁘다는 핑계대고 그 여시를 만나고 다녔으며 결국 이를 이 지경으로까지 끌고 와 소도살장 끌려가는 심정으로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생긴 거였죠. 그런데 참 이 남자 이해할 수 없더군요. 애까지 생겼으면 찍소리 말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될 것이지
이 결혼은 자기가 바라는 결혼이 아니네 어쩌네 하면서 저보고 묻더라고요. 뭐 흠잡을 만한 거 없냐고요. 자기는 이 결혼하면 얼마 안 가서 이혼할 것 같다고. 애 때문에 코 깨서 있지만 정말 도망치고 싶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둘이 꼴 좋다, 잘 돌아간다 싶었죠. 그날 그 남자는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 바람둥이는 제 옆자리로 옮기더니 저한테 자기 머리를 기대며 얘기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너무너무. 다시 만나니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그랬을까? 정인아, 우리 옛날로 다시 돌아갈까? 아이 있다며. 아이는 어쩌고? 몰라. 솔직히 내 아이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은정이도 남자 많은 것 같던데 아니야? 회사에서도 소문 안 좋았던 거 아니야? 저는 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고 그냥 씩 웃기만 했습니다.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날 우리는 그냥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 끝까지 저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다며 내 손을 이끌고 호텔 입구까지 갔고 저는 제 발로 걸어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씻고 나오라고 했죠. 그 남자는 한껏 기대하며 씻으러 들어갔고 저는 샤워하러 들어가는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고 그 남자가 욕실에서 나오기 전 쪽지 하나 남기고 나와버렸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빅엿을 준비했어. 실컷 먹어봐. 결혼 선물이야. 제가 호텔에서 나온 뒤 10분쯤 지났을 때 제 전화기에 불이 나더군요. 그 인간 나한테 전화하고 어디냐고 문자 보내고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고 무슨 엿을 준비했기에 이러는 거냐고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듯 난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자 딱 한마디 보냈죠. 결혼식 때 만나, 남석 씨. 그리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신부 화장하듯 화장을 곱게 하고 한껏 꾸며서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은정이 그 여시한테 보여주고 들려줄 것들도 가져갔죠. 제가 도착하니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은 분위기더군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저는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기에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저를 보더니 은정이 그 여신은 가자미 눈이 소눈만큼 커져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래? 귀신을 봐도 그렇게 놀라진 않겠다. 축하해주러 왔어. 결혼 축하해. 어떻게 왔어? 내가 초대 안 했을 텐데. 은정씨, 우리가 그런 사이 아니잖아. 남자도 서로 나눠 쓰는 마당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야박하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남자를 나눠 쓰다니. 잘 알잖아. 순진하게. 정말 몰랐던 거야? 아 참, 나 선물도 가져왔어. 동영상 하나 볼래? 이 뒷모습 누군지 알지? 네 남자야. 네 남자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날 데리고 호텔로 가더라. 너랑 진짜 결혼하기 싫다고 왜 갑자기 애가 생긴지 모르겠다고 결혼식장에 오는 게 끔찍하대. 그러면서 나밖에 없다고 매달리는데 뿌리치기 힘들었어. 그리고 호텔에 같이 들어갔고 남석 씨가 먼저 샤워하러 들어가기에 기념으로 찍었어. 나머지는 상상에 맡길게. 자세히 말하기는 그렇잖아. 뭐 하는 짓거리야? 어머, 은정 씨는 신부가 왜 화를 내고 그래? 아직 네 예비 신랑이 뭘 했는지 녹음한 것도 못 들어봤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화내면 안 되지. 은정 씨,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했다 싶은 게 뭔지 알아? 그 남자 미련 없이 보내준 거. 혹시라도 그 남자하고 결혼이라도 했으면
골치 아프겠더라고. 그 남자 자기한테 손 뻗는 여자 그냥 안 보내. 여자를 너무 좋아해. 은정이 그 여신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표정 관리하느라 억지로 속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녹음분이 든 USB를 던져주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그 여자 언니로 보이는 여자가 급하게 달려와 발을 동동거리며 얘기하더군요. 은정아, 네 예비 신랑 어떻게 된 거야? 왜 아직도 안 와? 신부 화장 같이 받은 거 아니야? 같이 받았는데 같이 들어왔잖아. 왜? 없어? 없어. 사돈 되실 분도 모른대. 지금 곧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아니,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저는 그냥 가려고 하다가 그날 돌아가는 상황이 하도 막장이라서 한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죠. 그런데 남석 씨는 시간이 되어도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결혼식장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다들 신부만 쳐다보고 있자 은정이는 너무 분하고 쪽팔렸는지 부케를 집어던지고 면사포도 확 뜯어서 바닥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석 씨 어머니 되는 사람이 놀라며 다가오더군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라고, 진정하라고, 내가 남석이 찾아보겠다고 달래더라고요. 애는 무슨 애? 내가 진짜 애 가진 줄 알았어요? 그 바람둥이가 어떤 놈인데요? 애 생기게 할 놈이 아니잖아요. 여자만 보면 정신 못 차려서 애 핑계 좀 대고 옆에 묶어 놓으려고 했더니 결국 일을 이렇게 만드네? 다 필요 없어. 이 바람둥이 새끼. 잡히면 가만 안 둬. 내 손에 잡히면 죽을 줄 알아. 그날 결혼식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더군요. 거기서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남석 씨한테 연락이 왔더군요.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온갖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제 명예 못 죽을 것 같아서 아무도 몰래 빠져나와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지금 가족들 피해서 호텔 와 있다고 저보고 오라고 하더군요. 와, 정말 정남석, 너 어마어마하다.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러는 걸 보니 너 꼬셔서 데려간 은정이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 할 판이야.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 난장판을 보고 나니 옛날 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어릇 개주는 거 아니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인간이랑 더 이상 꼬이지 않고 이 정도로 끝난 것을 하늘이 내린 복이라 생각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